가공된 걸로 인위적인 걸로는요 결국에는 아프게 됩니다. 당근은 뿌리 채소죠. 말 그대로 땅속에 뿌리를 받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비타민 A가 당근에 풍부해서 일주일 정도 먹으면요 정말 눈이 맑아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음식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안녕하세요. 채소과일식 저자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저는 현재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 중에 있으며 최고의 치유는 예방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대표 채소 과일이 사과, 양배추, 그리고 바로 이 당근입니다. 당근은 기원을 거슬러 올라보면 정말 오래됐는데 문헌에도 보면 학풍술이다 그래서 당근의 수염이라 그러죠. 뿌리들을 갖다가 약용으로 써왔고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주황색 당근이 전체적으로 유통이 시작되면서 당근하면 주황색 이렇게 된 겁니다. 현재 인류인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자가 되기까지 700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인간을 생존하게 해줬던 채소 과일식이 현재 우리 주위에 남겨진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중 하나가 당근입니다. 당근은 뿌리 채소죠. 말 그대로 땅속에 뿌리를 받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래서 줄기까지도 먹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제 뿌리만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든 비타민과 무기질, 미네랄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 진짜 이런 게 순수 결정판이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당근은 첫 번째는요 우리 지금은 건강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 용어까지도 다 아세요. 베타카로틴. 당근하면 베타카로틴. 바로 이 주황색을 띠게 해주는 건데 바로 카로티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을 뜻합니다. 채소 과일은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하는 물질을 내게 하는데 그게 바로 피토케미컬 또는 파이토케미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는 항산화 성분, 즉 노화를 예방해 준다라고 많은 건강 프로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노화를 예방해 준 거는 솔직히 그런 건 없죠. 안 늙어야 되니까. 근데 건강하게 늙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베타카로틴 항산화 성분이 강력하게 현재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들을 배출을 원활하게 해줘서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항노화는 즉 항암, 암까지 예방해주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다. 첫 번째 당근은 항산화 성분을 통해서 항암 효과를 갖고 온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암을 한다는 거는 실은 몸 전체의 모든 활성화 기능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비타민 A가 당근에 풍부해서 A가 하는 역할은 바로 눈을 좋게 만듭니다. 근데 현대 과학에서도 눈은 간하고 연결돼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됐어요. 이미 동양에서 전통의학에서는 간이 안 좋으면 눈이 안 좋아진다. 왜 간이 하는 일이 그 정도로 중요한데 독소 배출하고 해독하는 작용이 잘 안 돼서 눈에 무리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황달 증상이고요. 그런데 비타민 A는 간에서 생성하는 로놉신이라는 물질이 잘 생성되게 돕습니다. 그래서 황방병성을 정말 예방을 해주고 그리고 야맹증에도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이러한 건강기능식품보다 저는 당근을 매일 드시는 게 눈이 침침하시거나 야맹증이 있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분들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당연히 간 기능을 개선시킨다는 것은 콩팥 기능 역시 좋게 만든다는 걸 뜻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위와 장 기능도 좋아집니다. 독소를 배출이 원활히 되기 때문에 변비가 해결이 되고 예방이 됩니다. 변비가 해결이 됐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피부인데 이 피부가 1차적으로 보호막도 하지만 독소를 배출해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염, 아토피, 두드러기, 발진이 가장 먼저 나쁜 물질들이 몸 안에 쌓이면 몸에서 주는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근을 많이 드시면 피부도 좋아진다. 우리 여성분들이 항상 신경 쓰는 기미 잡티, 미백 이러한 것들에 좋은 효과들이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근의 항산화 성분이 심혈관 질환까지 예방해 준다는 연구 결과도 많은데요. 당연하겠죠.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 자체가 꼭 LDL 자체가 정말 필요 없는 불필요한 물질들은 아니지만 잘못된 가공식품으로 인해서 동물성 식품을 너무 많이 먹으면서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오는 동맥경화라든지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뇌경색 이러한 것들까지도 예방을 자연스럽게 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당근을 꾸준히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일단 당근은요, 껍질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사과도 마찬가지로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는 문화가 오랫동안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당근 역시 껍질을 벗겨냈었는데요, 실제로 이 껍질에 많은 영양분, 모든 채소 과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세척이 돼가지고 껍질까지 잘 벗겨진 그런 당근은 가급적 구매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 그 당근이 당연히 손이 더 갔기 때문에 먹기는 편리하지만 비쌉니다. 그래서 흑당근, 정말로 흙이 묻혀져서 있는 그대로 온 당근을 흙 잘 씻어가지고 껍질째 드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놈의 베타카로틴 지용성 성분 때문에 볶아 먹고 기름에 같이 먹으면 좋다, 이게 생긴 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말씀드려요, 당근 역시 모든 게 복합적으로 돼 있지 이 베타카로틴 하나 성분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요. 이게 강조를 한 만큼 판매가 어디가 올랐을까? 올리브오일,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오일에 둘러서 먹어야 된다는 정보만큼 반대로 오일 판매량이 늘게 하는 정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당근을 볶아 먹어야 돼, 삶아 먹어야 돼,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말이 뭐 볶아서 먹고 익혀 먹습니까? 그냥 생으로 드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생으로 살아있는 그대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주스 갈아 드시든 착즙해서 드시든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추천드리는 거다. 그래서 너무 이 먹는 방법에 당근은 빠져서 아우 생으로 먹으면은 뭐 다 잘못 먹는데, 고도로 기획된 마케팅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할 시간에 하나라도 당근 더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당근 주스 자체만으로도 훌륭합니다. 실제로 많은 유수의 요양기관에서 당근 주스를 암 환자들에게도 처방하고요. 그런데 역시 하나 이양 갈아 먹을 때 다른 거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절약되는 게 맞거든요. 사과랑 당근이 궁합이 잘 맞아요. 맛도 있고. 나는 당근만 먹기는 조금 그래 하신 분들은 사과 같이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설탕은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저는 매실청, 유자청 이런 것도 드시지 않아야 된다. 왜 설탕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효가 돼서 효모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원리로 따지면요, 술하고 식초하고는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게 똑같거든요.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해서. 그래서 나는 그래도 먹으려고 하는데 맛 때문에 설탕이 넣는다? 저는 절대로 권하지 않고요. 꿀은 이제 조금 예외가 될 수는 있겠으나 100% 꿀을 얻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꽃길 따라서 꿀벌을 몰고 다니시면서 정말 전통 방식으로 하신 분도 있지만 설탕물을 일단 먹입니다. 먹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현재 상황에서 환경에서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카시아 꿀이든 사양 꿀이든 어떠한 꿀도 굳이 또 비싸게 진짜 꿀 사드실 필요가 있느냐,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사과, 당근만으로도 이제 뭐가 충족이 안 될 때는 저는 이제 바나나, 단맛을 내는 과일로 그걸 보충을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당근 역시 안 드시던 분들이 정말 드시면 첫 번째, 변비가 해결됩니다. 왜냐면 가공된 죽은 음식들에만 길들여져 있다가 산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이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먹으면요, 정말 눈이 맑아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더 한 2주, 3주 정도 되면 피부 트러블 있으신 분들도 많이 진정이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음식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채소, 과일식이 모두 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성분들을 뽑아서 영양제로 먹었을 때는요, 절대 이게 효과가 발휘되지 않아요. 이건 모든 제약회사가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뭐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 사서 먹어봐. 팔기도 좋잖아요. 당근 팔아서 대기업 된 회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내 몸에 좋은 걸 이제 찾아서 드셔야 된다. 그래야 진짜 몸이 건강해지지. 가공된 걸로, 인위적인 걸로는요, 절대 간하고 콩팥은 그게 쌓이면 결국에는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당근도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참 생으로 저는 우적우적 씹어 먹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당근. 그래서 이 식감을 어린아이들부터 좀 길들여 줘야 되는데 부드러운 거에 익숙해져 버렸어 이미. 애들도 빵 제일 대표적인 게 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스를 자꾸 권해드리는 건데, 당근만 해서 먹기는 싫은 시간이 아까워요. 주스 만드는데도 분명히 시간이 드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이 명칭을 뭐 여러 가지가 이미 있잖아요. ABC 주스도 있고 당근 주스도 이미 나와 있는데 CAC 주스라는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캐럿, 당근, 애플, 사과, 그리고 캐비지, 양배추 이렇게 해서 CAC, 당근, 사과, 양배추 세 가지를 같이 드셨을 때 가장 몸에 시너지도 나고 그리고 드시기 좋고 영양분 섭취도 완벽하게 하고 갈아서 드실 때는 순서를 양배추 먼저 넣고 그 다음 사과 넣고 당근 넣으셔야 돼요. 당근 먼저 넣으면은 이거는 잘 갈리지 않거든요. 믹서기 성분에 따라서. 그래서 별도로 양배추 먼저 이렇게 갈고 사과 넣고 하면은 물을 안 넣으셔도 갈립니다. 근데 한 번에 넣는데 안 갈린다? 그럼 믹서기 성능이 조금 떨어진 거니까 하나씩 여러 번 윙 해서 즙 나오면 전체 갈고 하면 되고요. 집에 착즙기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때는 순서를 착즙기는 이제 당근 넣고 사과 넣고 양배추 넣어보세요. 그러면 맛이 좋아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 뭐다? 삶거나 데치지 마라. 있는 그냥 원물 그대로 드셔보시라. 원래 우리 인간이 먹던 방식이에요. 채소 과일식을. 그렇게 해서 나는 아침에 만들어서 바로 출근해서 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 하시는 전날 저녁에 만들어 놓으시고 하루 정도는 냉장 보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만들어 놓고 아침에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텀블러에 담아가지고 1000ml 아니면 500ml짜리 2개 아니면 보온병에다 해서 요새 날이 뜨거울 때는 그렇게 해서 커피 대신 먹고 아니면 군것질 대신 먹고 뭔가 마시는 용도로 하루 종일 공복 식간에 허기질 때 그렇게 한번 에너지 공급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당근 많이 드시는 분 중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실제로 얼굴이나 이런 뭐 팔꿈치나 발바닥이 주황색 빛이 되신 분도 실제 있어요. 귤 많이 드시면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제철에 이제 귤 많이 먹으면 발바닥, 손바닥 노래지는 경우 있잖아요. 당근 역시 베타카로틴 이 성분 때문에 그러는데 주황색이 조금 됩니다. 그러니까 황달은 눈이 노랗게 돼야 황달이에요. 얼굴이 이렇게 노랗게 된다고 해서 황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눈동자 자체가 노랗게 됐을 때가 황달 이어서 문제가 간에 문제가 생긴 거지. 근데 당근이 이제 베타카로틴이 혈류를 타고 많이 다니면서 이제 색깔이 그렇게 바뀐 건데 이거는 또 양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돌아와요. 전혀 건강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당근을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현재 몸이 좀 주황색으로 바뀐다. 그거 정도예요. 다만 안 드시다가 드시면은 설사를 하실 수도 있겠죠. 당연히 몸을 깨우니까 적정량을 찾아주게끔 우리 몸은 이미 진화가 돼 있다. 살아있는 음식에 대해서. 당근 역시 살아있는 원물 그대로 먹던지 아니면 요리를 해도 빵에 막 이제 요새 당근 넣어가지고 유행하는 샌드위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빵을 드시고 싶으면 별도로 드신 게 낫다. 통밀빵이라든지 그런 빵으로. 자칫 밀가루하고 당근을 같이 드실 때는 소화가 안 되시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하니까 그럴 땐 당근은 죄가 없다. 가공된 식품, 탄수화물하고 같이 먹어서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오랫동안 먹어왔던 음식들 중 정말 건강에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채소과일식이죠. 그 중에 현대과학에 의해서 밝혀내진 게 당근인데요. 이 당근 역시 너무 먹는 방법에 중심을 두지 마시고 일단 하나라도 손바닥 크기만한 하나라도 내가 오늘 하루 먹는다라는 그 실천에 의의를 두시고 꼭 한번 실행으로 옮겨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은, 의학기술은 점점 발달해서 몸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들이 먹기 시작한 게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건강수명은 더 짧아지냐는 거죠. 동물 중에 치매 걸리고 알츠하이머 걸리고 파킨슨 오고 이런 동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네,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점점점 평균 수명이 늘어서 뭐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환경 자체가 좋아져서 80세 이상, 기대 수명은 이미 90세에서 100세, 120세까지도 나왔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건강 수명이라는 게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 나이를 뜻합니다. 뭐 아픈다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에선 병원에서 진단을 받지 않는 그리고 약을 먹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요. 약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이. 그리고 점점점 그 격차가 벌어질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아프다가 가야 된다라는 걸 뜻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의아하다, 모순적이다라는 거를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과학기술은, 의학기술은 점점 발달해서
몸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들이 먹기 시작한 게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건강수명은 더 짧아지냐는 거죠. 결국엔 답은 유전, 가족력이 아니라 먹는 음식에 있다는 겁니다. 생활 환경, 운동 생활 습관이 아니고 어떠한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가장 내 건강수명을 결정한다. 우리 인간은 120세, 즉 나이가 들수록 치매가 오게끔 설계가 되지 않았다. 자연사할 수 있게끔 진화가 다 되었다. 동물 중에 치매에 걸리고 알츠하이머 걸리고 파킨슨 오고 이런 동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모든 동물이 죽을 때 자연사를 합니다. 고통 없이. 그런데 왜 유독 인간만 이렇게 됐느냐? 결국에는 가공된 각종 화학 첨가물, 약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내 돈 주고 사 먹으면서부터 이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왜?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이 조선시대에는 그러면은 가공식품 안 먹고 다 자연에서 온 것만 먹고 살았는데 왜 그렇게 빨리 죽었어요? 30대, 40대 다 죽었어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게 마케팅에서 갖고 가기 참 좋은 기법이거든요. 조선 왕조 실록만 봐도 용조 임금은 92세까지 살았고 많은 서양에서도 90세 넘게 살았습니다. 근데 빨리 죽은 이유는 첫 번째는 술, 그 다음 전염병. 위생적이지 않았잖아요. 지금처럼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안 나눠져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나 상하수도가 안 된 데는 전염병이 그래서 많이 돌아요. 이미 최소 100만 년 전에 이미 설계는 끝났다. 그게 이제 지금 DNA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연기서열 게놈 프로젝트 때 밝혀졌고,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로 그 이전에는 바이러스와 병균들, 농업혁명 만년 전, 그리고 산업혁명 때문에 생긴 질환이에요. 인간이 많이 모이고 같이 살지 않았던 동물들을 가축으로 키우면서부터 생긴 질환들이거든요. 먹었던 음식들을 안 먹고. 그래서 가공음식이 죄가 아닌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무병장수를 갖고 오는 것처럼 할 때 예전에는 다 빨리 죽은 건 이런 거 안 먹어서 죽은 거야 라는 마케팅 논리를 펴요. 근데 그게 아니다. 건강수명조차도 이제는 원래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자연사하는 수명까지 하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먹고 사는지가 그 쌓인 하나하나의 선택, 하루하루가 모여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진시황, 그 만리장성을 쌓은 왕이 불로초를 찾아 헤매다 결국에는 본인은 40세도 안 돼서 단명했어요. 모든 인간의 꿈, 영생입니다. 현재 인류가 지구의 최상의 포식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두뇌 발달, 뇌 발달을 선택해서이고 죽음을 인지하는 유일한 존재이긴 해요. 근데 인간은 이 죽기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욕심과 욕망 모든 게 시작됐고, 이거에 대한 모든 자본주의와 상업주의가 욕망에 대해서 이거를 자극해가지고 마케팅을 펼칩니다. 무병장수조차도 저는 욕심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이가 들면 아픈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노화를 막는 방법은 없어요. 다 안 죽고 안 늙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특정 음식으로, 약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이거를 막는다는 것 자체는 이제 내려놓으셔야 된다. 우리가 원래 설계되었던, 진화했던 때, 먹었던 때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것은 채소과일식을 먹어오면서 우리가 120살까지 살게끔 설계가 됐다는 겁니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전 세계로 대량화, 유통화시키면서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면서부터 죽은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약회사 역시 다르지 않다. 약을 하나라도 더 팔아야 돈을 버는 건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고 편하고 안전하다라는 그 마케팅에, 그리고 이걸 안 먹으면 마치 암이 올 것 같고 공포불안 마케팅에 끌려다녀서 죽은 가공식품에서 살아있는 채소과일식으로 식단만 바꾸셔도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은 회복한다. 제가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가공식품의 비율을 줄이고 살아있는 채소과일식, 통곡물, 견과류의 비중을 늘리는 그러한 식생활 습관으로만 바꿔보셔도 우리 몸은 달라진다라는 걸 자신있게 장담드립니다. 저 역시 고기를 좋아합니다. 가공식품을 안 먹는 그런 비건도 아니에요. 지금도 조회수가 막 100만이 터져. 기쁜 날에는 기념으로 이런 날에 먹어야 돼 하고 돈가스 먹습니다. 이 비율을 7대3의 법칙만 실행해라. 그래서 제가 채소과일식 7대3의 법칙으로 책을 명명했어요. 채소과일식이 살아있는 음식이 7이 되고, 죽은 가공식품, 여기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동물성 식품, 고기, 생선, 계란,
우유, 가공육, 치즈, 치킨, 피자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고요. 여기에 뭐까지? 건강기능식품까지. 1년 365일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그 콩팥은 어떠한 화학첨가제,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7대3으로 바꾸셔라. 그러면 우리 몸은 충분히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도 몸을 독소를 배출해내면서 회복 재생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단 현재 내가 암 환자하고 기존의 만성 질환을 지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거나 고혈압약, 고지혈증약을 드셔오신 분들이라면 8대2, 9대1까지 제한을 하시고, 진짜로 내가 말기암 환자여서 이제 방사선 항암도 다 끝났는데도 방법이 없다 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채소과일식으로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를 가장 세뇌시키기 좋았던 개념이 칼로리 개념이었습니다. 가공식품은 안전해. 가공식품은 몇 칼로리가 들어서 이것 먹으면 인간이 먹어야 될 일일 권장 섭식량이 충족돼. 그게 대표적으로 남자는 2000에서 2500 칼로리, 여자는 1500에서 2000 칼로리. 칼로리 개념 자체가 원래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공식품을 만들면서 가져다 쓴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장수를 하려면 소식을 해야 된다 이건데, 인간이 소비를 하는 가장 매일 해야 되는 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돈을 버는 가장 큰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부추긴 거죠. 10대부터 그래서 떡볶이, 아이스크림, 피자, 치킨, 콜라. 근데 스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정크푸드라고. 10대들이 먹으면 안 되는. 근데도 먹게 하고 있다고요. 왜? 이미 팔아왔던 거니까. 그럼 10대, 20대 때 마음껏 먹어왔던 것들이 결국엔 30대, 40대 때 만성질환으로 나타납니다. 아토피, 피부 발진, 알러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가공된 잘못된 인위적인 게 내 몸에 들어오는 걸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체질이라고 얘기해버리는 건데, 실은 안 먹어야 될 음식을 먹어서 알러지 반응이 오는 거다. 10대, 20대 때는 우리가 기초대사량을 가장 왕성하다고 하는데요. 그것조차도 최근 연구 논문 결과에 의해서 별반 차이 없다. 60세까지. 기초대사량 이거는 고도로 기획된 거죠. 오랫동안 먹지 않아야 될 음식들을 먹어오면서 염증으로 비만이 된 겁니다. 독소가 쌓여서. 근데 10대, 20대 때는 그게 적으니까 만성질환들이 없다가 30대, 40대 가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만 바꿔주면 몸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개복수술 했다가 다시 닫았는데 물 좋고 공기 좋은 곳 가서 몸에 좋다는 거 채소과일. 특히 암 환자들이 즙을 많이 드시거든요. 그냥 채소과일 드시는 것보다 4배나 빠릅니다. 그것도 이제 현대 과학에서 밝혀낸 부분인데, 그래서 암 환자들이 3개월 만에 다 포기한 경우도 살아서, 그분이 특별히 뭐가 있겠어요. 자연으로 다시 돌아간 거 그거 하나예요. 자연에서 온 거 먹고. 10대, 20대, 30대들 방심하시면 안 된다. 오랫동안 쌓여온 게 만성질환, 암으로 나타난 거다. 요새 병원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새로운 진단명을 만들어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약 처방하기 좋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다 당뇨 전 단계예요. 근데 당뇨약 먹어서 말로는 이미 다 확인됐거든요. 수십 년 먹었더니 손발 다 자르고 시력 상실되고. 그런데도 당뇨 전 단계라는 또 다른 진단명을 확대해서 당뇨약을 또 처방하기 시작한다고요. 권한다고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오늘부로 내가 어떠한 음식을 먹을 거냐. 제가 당장에 약을 끊어라 마라 그렇게는 하진 않아요. 다만 먹는 음식부터라도 바꿔라. 우리 몸은 반드시 회복한다. 이 자연 치유력의 핵심이 림프 시스템인데,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책을 한번 보시면 정말 쉽게 써놨으니까 림프 시스템을 이해하면은 나도 늦지 않았다. 나도 오늘부터 해보면 달라질 수 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유수의 암센터들이 다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도 퍼져 있는데, 암을 정복할 수 있는 거는 현대의학에서는 없다.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건 뭐냐? 채소과일식밖에 없다. 그래서 항산화 성분들을 연구했고, 그거를 제약회사들이 영양제로 뽑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버드대부터 해서 메이오 클리닉, 전 세계 1위, 미국 1위, MD 앤더슨, 유수의 암센터들과 연구기관들이 가장 추천하는 건 채소과일식입니다. 건강에 관심 가지시는 게 참 늦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10대, 20대 때 이런 영상 잘 안 보거든요. 한 살이라도 먹기 전에 채소과일식 많이 드시는 게 혈관지수라든지, 우리 병원에 잘하는 거 있잖아요. 혈관지수는, 혈관 나이는 몇 살, 이런 거 예방해 줄 수 있고,
항산화, 정말 항노화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식단은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이라는 게 현대의학에서 과학에서 검증됐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현대인 바쁘지 않아요. 네, 뭐가 바쁩니까 솔직히. 근데 이 채소 과일식 역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먹느냐? 여러 가지 동시에 먹는 게 제일 간단하다. 그래서 만든 게 CAC 주스입니다. 당근, 사과, 양배추 이 세 가지인데요. 물론 ABC 주스가 기존에 많이 유행하던 적이 있어요. 사과, 비트, 당근. 여기에 저는 양배추를 넣은 겁니다. 비트는 이제 철이 좀 있고 가격도 있어서 가격 면에서 훨씬 더 부담도 덜하고 효능도 만점인 양배추를 넣은 건데요. 이 CAC 주스를 갈아서 드셔보세요. 갈아 먹으면 뭐 영양소가 파괴된다, 아니면은 당이 올라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킨다, 여러 공격들이 있었습니다만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그런 기계가 나오면서 과일의 과당이 혈당을 올린다라는 공격은 쏙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심했습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다 과일 주스를 생활화해요. 병원에서조차도 암 환자에게. 근데 뭐 무첨가 어떠한 화학적인 것도 안 들어간 멸균, 살균 가공 안 된 게 전제예요. 먼저 갈아서 드시는 분들은 당근 먼저 넣으시면 안 돼. 안 갈려요. 그래서 양배추를 넣을 때도 삶거나 데치지 마세요. 그냥 생으로 넣으세요. 한 통 1,000원밖에 안 해요. 세상에. 유기농 양배추가 4분의 1 정도 썰어서 채를 썰어서 넣으시고 한번 가세요. 그럼 물 안 넣어도 돼요. 그러면 사과 다시 중가 1개 정도 껍질째 넣어야 됩니다. 껍질 벗기고 넣으시면 안 돼요. 썰어서 넣으시고 그래서 가세요. 그러면 물이 막 나와요. 그럼 마지막에 당근 한 채까지 안 써셔도 되고 4분의 1 정도 당근 2개 정도 넣으시고 사과는 중가였으면 1개, 소가는 2개 정도 넣으셔서 넣으면 주스가 돼요. 그러면 그 농도에 따라서 내 양에 따라서 이게 스무디처럼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마실 수도 있고 떠먹을 수도 있고 기호에 따라서 맛있게 드세요. 절대 혈당 올리지 않습니다. 갈아서 드시든지 아니면 착즙기가 있어서 가볍게 나는 마시는 게 좋다. 왜? 착즙이 갈아서 먹었을 때 그냥 먹었을 때보다 4배나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에 특히 암 환자분들은 이렇게 착즙으로 해 드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려요. 무첨가 주스입니다. 그래서 CAC 주스 이것만 생활화 하셔도 우리 몸은 달라진다. 당근, 사과, 양배추를 꼽은 이유는요, 모든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는 이미 장수식품으로 모든 장수촌에서 전 세계 어딜 가도 찾을 수 있는 과일이죠. 그래서 사과는 이미 장수식품이다. 그 다음 먹는 게 당근이에요. 당근은 이미 여러분 많이 아시듯이 베타카로틴 아주 뛰어나죠. 눈도 보호하고, 눈이 보호된다는 건 간을 좋아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양배추를 해드리는 거는 비타민 U로 대표돼 있죠. 개양에서 U를 따와서 비타민 U라고 하는 건데 위염, 위궤양에 아주 탁월한 게 갖고 있는 게 양배추예요. 그럼 위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대장도 좋아지고, 비타민 U 역시 가열을 했을 때 많이 함량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영양소입니다. 근데 가열을 했을 때 파괴되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비타민 C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잘 생각해봐요. 아스코르브산이라고 써있는 게 비타민 C 원료 화장품인데 다 갈색병에 들어가 있어요. 산화가 되고 쉽게 파괴되니까 햇빛만 되고 빛만 받아도. 비타민 U도 양배추도 그렇다. 사과, 당근, 양배추. 그런데 제가 CAC로 명칭한 거는 가는 순서, 먹는 방법이 기억하시기 편하라고. 갈아 드실 때는 양사당이 되겠죠. 양배추, 사과, 당근. 기억하기 편하죠. 이것도 양사당 주스. 그리고 착즙으로 드실 때는 당사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과감히 말씀드려요. 이것저것 매일 먹어야 되는 채소 벅차 힘들어. 그거 돈 많이 들어. 이 CAC 주스에 보시면 비용도 제일 적게 들고 간단히 먹으면서 효과는 부족함 없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드린 겁니다. CAC 주스 일주일만 드시면 현재 갖고 있는 만성질환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입니다. 그래서 10년에서 20년, 30년까지 오래 드시는 분들이 같이 갖고 있는 게 변비 아니면 설사예요. 왜? 이거 양약의 부작용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살아있는 음식, CAC 주스가 들어오면 약을 끊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안정화됩니다. CAC 주스 일주일만 하시면 주위에서 왜 이렇게 젊어졌냐는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채소 과일 주스를 일주일만 드시면요, 주위에서 먼저 알아볼 겁니다. 왜? 피부톤이 맑아지기 때문이죠. 기미 잡티가 있으신 여성분들은 옅어지는 걸 경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CAC 주스 강조를 드렸는데요, 채소 과일 어렵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일단 실천이 중요합니다. 먹는 방법 더 이상 따지지 마시고 CAC 주스 하루 한 잔으로 삶 자체를 바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상담할 때 엄마들에게 얘기할 때 충격을 많이 받으세요. 우유는 송아지가 먹는 거지 사람이 먹는 게 아니다. 원래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것부터 한번 바꿔보십시오. 분명히 몸의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커피에 이어서 참 불편한 진실이 우유입니다. 저희가 상담할 때 엄마들에게 얘기할 때 충격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아이가 얘기해요. 나 오늘 또 우유 먹고 왔는데. 근데 이미 비염 아토피를 유발한다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조차도 권익위원회에서 2020년도에 더 이상 이거는 행복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 무상우유 급식을 말하는 겁니다. 시민단체에서 제기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정부에서 아직까지도 낙농업 우유 소비를 위해서 세금으로 아이들에게, 그것도 비염 아토피를 유발하는데 이걸 무상급식을 하느냐 제기를 해서 바우처로 바꿔서 지급하게끔 정책이 바뀌었어요.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속이면서 감추면서 우유 먹으면 키 커, 성장에 좋아, 그리고 뭐 40, 50대 여성들한테는 골다공증 예방해, 이렇게 정보를 주기에는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났다라는 겁니다. 우유는 송아지가 먹는 거지 사람이 먹는 게 아니다. 원래 다 자라고 나서 엄마의 젖을, 그것도 같은 종이 아닌 다른 종의 젖을 먹는 포유류는 지구상에 우리 인간밖에 없다. 병이 들고 죽을 때 자연사하지 못하는 포유류 정도 우리 인간밖에 없다. 우유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선한 원유, 가짜 우유, 인공사료 안 먹고 동물성 사료 안 먹고 강제적으로 1년 365일 젖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젖소의 젖 유방에 염증이 생기겠죠. 그럼 또 항생제 맞춰야죠. 구제역이다, 조류독감이다, 뭐다 터지면 또 항생제 계속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가둬놓고 키우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신선한 원유가 먹어도 좋을까 말까 한 이유가 카제인이란 성분 때문인데, 우유는 송아지가 먹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으면 소도, 다 큰 소도, 그렇게 일 많이 한 소도 젖 빨아야죠. 서로 안 빨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소가 위가 4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제인이라는 성분, 단백질인데 이거를 소화 흡수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에 든 칼슘을 흡수하기 위해서 내 뼈에 있는 칼슘을 가져다가 써야 된다는 것까지 다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당독소가 또 나오면서 각종 곰팡이 독소가 치즈나 버터에도 똑같이 가거든요. 유제품에.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암을 갖고 온다더라 라는 의학적인, 과학적인 제기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게 우유입니다. 전제는 뭐다? 가공돼서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우유. 우리 아이 자녀가 비염 아토피가 이유 없이 계속 있다 하면, 첫 번째, 부모 중에 누가 담배 핀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두 번째, 유제품을 불필요하게 계속 먹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십시오. 우유 역시 이제는 정보를 잘 짜져 보시고, 그래서 무항생제 우유, 유기농 우유가 나온 거예요. 그러한 우유들을 드시는 게 그나마 낫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현대 과학에서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게 결론이 이미 났습니다. 성장이라는 게 지금 뭐 성장판 뭐 이런 것도 아직 현대 과학에서, 의학에서는 정복이 안 되는 영역이기도 해요. 근데 우유를 계속 먹으면 키가 큰다라는 논리는 통용이 안 되죠. 이미 서양에서부터 시작된 이 가공된 음식의 부작용들을 알고 모유 수유 이후에 분유조차도 안 먹이고 순수하게 채소 과일식만 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세대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서양에서. 그거를 뭐 비건이라고도 불리고 채식주의라고도 하고 프루테리언, 과일만 먹이면서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키가 안 커야죠. 아니면 우유만 먹은 사람들하고 많이 차이가 나야죠. 통계 하나의 오류에 불과한 논문들로 지금까지 우리가 세뇌되어 왔지, 그 먹었다고 해서 키가 더 큰다? 그 관점에서도 이제는 벗어나셔야 될 때가
왔다. 왜 이렇게 우유 먹으면 설사하고 난 소화가 안 돼? 그걸 이제 유당불내증이다. 우유에 든 유당 때문에 그렇다 해서 유당을 제거한 유청 분리, 이걸 대체하게 또 만든 거예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것조차 똑같아요. 원리는 단백질입니다. 변형된 단백질. 유당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가공이 한 번 더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당불내증은 다 있다는 게 이제는 확인이 됐어요. 그럼 이 얘기는 즉슨 뭐예요? 우유는 원래 사람이 먹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대체할 거는 채소과일식이다. 원래 인간이 주식으로 삼아왔던, 그거에 우리가 속았던 이유는 뭐? 단백질 때문에 속은 거거든요. 근데 단백질 섭취도 이미 채소과일식을 통해서 충분히 다 가능하다고 미국에서 북미 영양학회에서 이미 인정을 했다. 그런데 마케팅에 의해서 다 가려진 것 뿐이다. 채소과일식으로 주식을 대체해 보시고 우유 마시는 거는 채소과일, 무첨가 주스를 집에서 만들어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계란도 완전 식품이라고 찬사를 받아왔죠. 식품은 자연에서 온 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먹는 식물성 식품과 그 다음이 동물성 식품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이 동물성 식품을 이렇게 마음껏 먹어왔느냐? 10,000년도 안 됐다는 겁니다. 농업혁명이 이루어지고, 근데 그때도 많이 먹지를 못했을 거 아닙니까? 1700년, 1800년대 그때 돼서부터야 이게 유통이 되고, 거기에서 같이 들어온 것 중 하나가 계란이거든요. 동물성 식품에 속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었어요. 노른자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모두들 다 계란 노른자 빼고 흰자만 먹었어요. 20-30년 또 슬그머니 지나니까 인과관계가 없다. 결론이 안 난 겁니다. 특히나 비소나 황이 계란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알려주지 않아요. 요거는 우리 몸에 중금속과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계란을 끊었을 때 역시 비염이나 아토피나 여러 가지 알러지 질환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건 그 사람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게 소화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고단백질이다라는 이유로 달걀을 나는 챙겨 먹어야겠다. 그 마케팅에 의해서 내가 모든 요리에 계란이 쓰이잖아요. 그럼 그것부터 한번 바꿔보십시오. 분명히 몸의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계란 역시 제가 처음 이런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수십 년 됐습니다. 이 울타리에서 키우는 사육 환경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정말로 비윤리적이죠. 다 떠나서. 정말 우리나라가 커피에 이어서 치킨집도 매장 수가 많아요. 근데 이 치킨도 그렇고 계란도 그렇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사육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계란이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나온 계란이 상태가 좋겠냐는 거죠. 선진국이니까 방목 환경을 만들어라. 방사형 풀어라. 자유롭게 넓은 크기의 사이즈에 따라서 좁으면 난각번호 2번을, 크기가 넓으면 1번을 새겨라. 이렇게 정부에서 이제 규제가 들어갔어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트만 가도 목초 먹이고 먹인 키운다. 사료가 아니고, 동물성 사료가 아니고. 왜냐면 막 급격하게 살찌워야 되고 막 하니까. 돈을 쓸 거면 난각번호의 1번을 드신 게 낫다. 그러면 나머지 2번, 3번, 4번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바뀌어야 됩니다. 환경이 많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시행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의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계란에 있는 이 난각번호가 이런 의미구나. 백날 기능식품 사 먹어봤자 다 아프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돈 쓰지 마시고 차라리 한 알에 1,500원, 2,000원짜리 과감히 돈을 쓰셔라. 그런 게 더 몸에는 좋다. 계란은 정말 이렇게 유통이 많이 되는 게 요리에 다양하게 쓰여서예요.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든 가공이 되면 특히나 후라이팬에 식용유에 달걀 후라이 해서 태워 먹는 게 가장 최악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계란은 가급적 삶아서 가공을 다른 2차, 3차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계란은 제일 많이 먹은 게 제 기억에도 토스트, 빵과 같이 먹는 계란은 최악의 조합이에요. 계란이 고단백질 식품인데 탄수화물, 그것도 가공된 탄수화물이 문제예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액들이 달라요. 계란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먹으면 좋은 건 뭐니 해도 채소과일이죠. 가장 좋은 궁합이니까
하나를 먹더라도 건강하게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요, 정말 머리 아파요. 지금이라도 현명한 소비자가 돼보십시오. 평생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자연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일주일이라도 죽은 음식 대신에 살아있는 음식인 채소과일식을 꼭 드셔보신다면 달라진 내 몸을 통해서 가장 건강하고 효율적인 식단이 뭔지를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그 경험 꼭 하시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커피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를 좋게 하고, 그런데 커피는 이미 1990년대에 발암물질로 등재가 돼 있었습니다. 카페인은 약물이에요.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자는데 아무 이상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카페인에 중독됐고, 네, 정말 불편한 진실을 제가 전파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커피인데요. 커피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미성년자가 먹으면 안 되게끔 다 교육이 돼 있어요. 굳이 19금 술, 담배처럼 안 돼도 커피는 학생들은 먹으면 안 돼. 유치원, 초중고, 여튼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먹으면 안 되는 게 커피인데, 불과 2, 3년 차이로 커피를 먹는 게 과연 몸에 좋을까? 그러면 그 인구 다 빼고 해도 넉넉히 잡아도 2천만 명이 채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세계 커피 시장 무려 몇일 것 같으세요? 3위입니다. 3위. 당연히 1위는 커피의 본고장 하면 이탈리아 떠올리시죠? 아니에요. 미국이 모든 유통과 전 세계에 판매를 한 시작점입니다. 바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커피가 전 세계화 됐거든요. 근데 이 아메리카노를 유행시키고 전 세계화 시킨 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스타벅스입니다. 우리나라에 매장이 1,800개가 넘게 있습니다. 당연히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이 2위죠. 미국,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라는 건 이 커피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뜻하고, 이 인구수의 소비량이 엄청나다. 그러면 이 커피가 몸에 정말 좋다면 우리나라의 이 건강지수도 올라갔어야겠죠. 암 발생률도 떨어지고, 왜? 간암을 예방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커피가. 그리고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를 좋게 하고 좋은 것들을 막 전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커피는 이미 1990년대에 발암물질로 등재가 돼 있었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태운 게 커피거든요. 여러분, 고기 태워 먹으면 안 좋은 벤조피렌 나오고, 튀긴 음식인 대표적인 감자튀김엔 아크릴아마이드 나오고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커피는 태웠다라는 인식 자체를 못 하신 분이 실제 많아요. 콩을 로스팅해서 나왔다라고 모르신 분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 가서 이 투명한 통에 든 시커먼 것 자체가 커피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콩을, 원두를 로스팅 130도에서 많게는 230도까지 고열까지 해서 구워서 태운 게, 그게 바로 여러분이 현재 먹고 있는 커피의 원료가 됩니다. 저 역시 커피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커피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는 드셔야 한다. 그래서 커피는 1990년대 발암물질로 이미 등재가 됐다가, 왜? 태우니까 빠졌다. 왜 빠졌을까요? 이게 건강에 무해해서 빠진 게 아닙니다. 술, 담배, 탄산음료가 전 세계가 됐죠. 근데 이미 코카콜라나 뭐 사이다나 이런 것들이 탄산음료도 몸에 안 좋다라는 거는 누구도 반박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 커피 시장이 거기를 대체한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세계 경제의 한 축이 돼버렸어요, 커피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로비를 했겠습니까? 발암물질에서 빼려고. 이게 유해성이 확인이 안 돼서 빠졌다? 이거는 아주 순수한 생각이고요. 이 진실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분명히 KBS 9시 뉴스나 MBC나 SBS나 YTN이나 주류 언론들에서도 이제는 커피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간간히 얘기를 해요. 술은 하루 한두 잔 정도는 암을 예방한다라는 이 홍보 마케팅 문구가 먹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뉴스에서조차도 술은 하루에 한두 잔도 절대 안 됩니다라고 정보를 줍니다. 그게 현대의 과학이 감출 수 없는 진실로 드러났거든요.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커피 하루
한 잔까지는 괜찮다. 현재 이것까지는 다 인지를 해요. 이것도 받아들입니다. 바로 카페인 성분 때문에 카페인 함량이 권장 섭취량, 그러니까 상한선인 거죠. 400mg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역설적인 거예요. 그럼 한 잔 넘으면 몸에 안 좋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하루 한 잔도 몸에 과연 좋을까? 라고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 역시 술, 담배, 탄산음료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다시 발암물질로 들어갈 거다. 왜? 태웠을 때 나오는 벤조피렌과 감자튀김에 나오는 아크릴아마이드가 로스팅 과정에서 나오거든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아시고 커피를 드시더라도, 하루 한 잔을 먹더라도, 아니면 매일을 먹더라도, 첫 번째 커피처럼 중독이 되는 거는 이제 카페인 성분 때문인데, 이건 더 이상 음식이 아니라 약물입니다. 카페인은 약물이에요. 그래서 커피도 약물인, 정말 이게 중독을 일으키는 기호식품도 아닌 식품도 아닌 약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19금 딱지가 붙어서 결국에는 야, 이거 발암물질 있어, 선택은 너희가 해, 우리는 다 알려줬어, 정부에선 책임 안 져, 그렇게 될 날이 수년 내에 온다는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채소갈식 책 내고 나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커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관련 알고리즘이 뜨더라고요. 그럼 믹스커피의 좋은 점에 대한 영상이 막 돌아요. 그것도 누가 보내주세요. 뭐 이제 시청자나 구독자분들이 이런데 어떡하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 선진국이잖아요. 여기까지 되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이 있었어요. 그 중에 무시 못할 것도 믹스커피가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정말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의사들도 공통적으로 지금 하는 말은 믹스커피는 먹지 말아요. 환자가 물어볼 때 아메리카노는 한 잔까지는 그냥 먹어, 아유, 한 잔까지 먹지 말라고 하면은 막 계속 물어보거든. 왜요? 그때 한 잔은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한 잔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믹스커피는 일단 끊으세요. 특히 당뇨, 고지혈증,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왜 또 그런 거는 안 믿고 드시냐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상업주의다. 자본주의 상업주의가 있어서 민주주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마케팅의 일환에서 그 시나리오가 돈 거 썼어, 나쁘지 않아? 그걸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정말 쇼츠 보면요, 제가 봐도 야, 먹고 싶다, 먹어도 되겠다, 다시 먹어도 되겠다, 믹스커피를 막 칼로리 열량 개념으로 설명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프림은 야자수, 불포화 지방산 막 그럴싸한 얘기들로 막 도배를 해요. 약 팔 때 하는 얘기예요. 약 팔 때. 약장수들의 기본입니다. 사람 홀리게 만드는 거. 그거 보면 먹어도 되게끔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안 그래도 먹고 싶은 거 안 좋다 그래서 참고 있는데 누가 먹어도 돼, 하루 한두 잔은 먹어, 3-4잔까지 먹어도 돼, 이 말 해주면요, 아유 좋아하고 먹게 되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책임지지 않아요. 돈 번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간혹 그러신 분도 있어요. 믹스커피 한 30년 먹고 50년 먹고. 근데 그러신 분들 사례들요, 그거는 1억 분의 1 확률이고요. 근데 지금은 3명 중에 1명이 안 걸린다는데, 그 암의 원인이 벤조피렌 아크릴아마이드라는 거는 밝혀졌는데, 또 동시에 폴리페놀 때문에 간암 예방한다고 간암 환자한테 커피 한 잔 먹으라고 하는 게 뭔가 이거는 모순적으로 안 맞다라는 판단 정도는 이제는 우리가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정도의 사고는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약물이 가장 무서운 게요, 수십 년에 지나서 몸에 그 부작용이 축적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약대에서 결심을 한 것도 실은 제가 커피 사업하면서 몸이 안 좋아져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처음에 몰랐죠. 저도 32살인 젊은 나이에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받을 정도로 심장 통증이 심하고 모든 불면, 두통, 피부 발진, 그러한 것들이 커피로 인한 거라고는 상상조차 안 했습니다. 근데 2-3년 동안 꾸준히 직접 로스팅하고 블렌딩하고 매일 마시고 에스프레소 그 독한 거 먹고, 그 당시 때는 그 누구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 로스팅할 때 나오는 연기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조차 안 해줬어요. 그냥 저는 향긋하니까 다 맡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모든 현재는 고지혈증, 뭐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 오랫동안 써봤더니 이게 섬유나 관절 근육통을 갖고 온다는 이 부작용들을 하나씩 다 인정하는 것처럼 급격하게 바로 나타나는 수 있는 게 약물의 부작용이거든요. 그런 약들이 이제 퇴출이 하나씩 되죠. 근데 수십 년 동안 써봤더니 이게 몸에 부작용을 갖고 온다. 그럼 또 약이, 신약이 계속 개발되고 대체가 되는데, 약물에 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먹는 아세트아미노펜, 여기에
가까이 알고 있는 여러분 다 먹는 우리 코로나 때 먹으라고 했던 타이레놀 여기에 카페인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미 간암을 유발한다라는 게 밝혀져서 유럽 같은 경우는 쓰지 못하게 처방을 자제하도록 공고가 돼 있는 상태고요. 얼마나 우리 이걸 무분별하게 또 조금만 머리가 아프고 조금만 생리통이 오면 먹습니까? 그 결과들이 결국에는 간암, 자궁암 여러 가지로 간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커피는 외면하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커피에 발암 물질이 있으니 경고 문구를 알려라 니네. 앞으로는 이대로 그냥 팔면 안 돼. 니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그냥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다 먹게 이렇게 파는 거야. 그런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몇 년간의 엄청난 그 로비에 의해서 그거를 실행으로는 옮겨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결과 우리나라도 2020년에 드디어 식약처에서 권고사항을 합니다. 커피에 발암물질이 있어. 그러니까 니네 0.8 ppm 이하로 나오도록 좀 신경 써줘. 유럽은 0.4 ppm이에요. 우리나라가 2배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물질이 제가 말씀드린 아크릴 아마이드지 벤조피렌이지 그 외에 수천 종류 담배랑 똑같이 나옵니다. 왜 태우기만 한 게 아니고 이게 산패가 되거든요. 로스팅한 순간부터 그 기름이 나와요. 근데 그걸 또 한번 에스프레소로 압축을 해요. 갈아요. 여기다가 또 라떼 만든다고 우유에 단백질을 또 넣어요.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요. 이거를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당독소라고 하거든요. 당뇨할 때 당이 아니고 단백질이 변성될 때 나오는 물질을 당독소라고 해요. 이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러면 매일 내가 모르고 먹는 하루 한 잔이 무서운 게요. 하루 한 잔으로 안 그친다는 겁니다. 커피는 누구 만났다고 커피 마시고 또 잠 안 자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는 커피 마시고 하루 한 잔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요 금방 하루 3잔 4잔 드세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엔 저는 우리 한국의 20, 30대 여성들이 가장 커피를 많이 소비하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원인과 멀지 않다. 이건 누군가는 계속 진실은 이런 불편한 진실은 얘기해야. 담배도 발암물질로 지정되기까지 엄청난 소송전이 난무했습니다. 담배 회사들이. 왜? 의사들이 그 당시에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의사 가운 입고 나와서 담배를 피면서 담배 광고 해줬거든요. 커피 애호가들. 저도 물론 커피를 얼마 좋아했겠어요. 지금도 커피 마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 한 잔도 무심결에 이걸 계속 먹었을 때 다른 데서 원인을 못 찾는 게 문제예요. 분명히 내가 아프다면 저는 커피부터 끊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요,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항상성이고 면역 시스템이고 림프 시스템이고 이런 자세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제가 채소가이식이라는 책을 썼던 거고 그거를 치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채소가이식이거든요. 근데 커피는 무서운 점이 이거예요. 이게 누구는 먹을 수 있는 체질이고 누구는 아니다 이런 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바로 커피 한 잔만 한 모금만 마셔도 바로 그날 밤 잠 못 자시는 분이 분명히 나타나요. 이게 커피가 규제가 어려운 게요. 로스팅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이거를 방법이 있을까 해도 그냥 19금 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담배랑 똑같거든요. 담배도 이게 수십 종류 수백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커피는 이 특정 물질을 카페인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또 그런 분들이 카페인을 섭취를 안 하면 그냥 좋아지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진 자연 치유력이다. 그런데 카페인을 분해하고 효소할 수 있는 물질이 내가 특별히 많으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간하고 콩팥이 더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물질, 즉 암 예방하는 가장 첫 번째 좋은 방법은 안 먹어야 될 음식부터 제한하시면 우리 몸은 그만큼 해독하고 독소를 배출하는데 에너지를 쓰면서 자연 회복한다. 그 시간을 반드시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평생 커피 먹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이 안 좋다면 단 일주일이라도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주일을 못 끊는 것 자체가 이미 카페인에 중독됐다라는 걸 뜻하고 심각하게 이미 내 장기 중에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이 부신을 자극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분비를 시키는 거예요. 커피가. 그래서 각성이 순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내성화가 돼요. 그래서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자는데 아무 이상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카페인에 중독됐고 부신 피질 피로 증후군이라는 거에 이미 걸렸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점점점 커피가 늘어나는 겁니다. 3잔, 5잔, 심지어 10잔, 20잔까지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처럼 막 커피
커피를 먹는 거죠. 일단은 끊으실 수 있으면 끊어보고 일주일이든 2주든 3주든 우리 몸은 그래서 제가 2주의 기적, 3주의 기적 말씀드리는데 그 정도만 몸에 안 좋은 게 제한되면 반드시 몸은 우리 림프 시스템의 작용에 의해서 회복이 된다라는 내 몸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됐냐? 마시는 문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원래 차 문화는 있었죠, 인류가. 그런데 이 차 문화를 커피가 대체했는데 녹차, 홍차보다 더욱 강력한 이 카페인, 녹차에도 홍차에도 카페인 있거든요. 근데 녹차에 중독되시는 분은 없어요. 이게 기전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커피 자체가 완전히 로스팅을 하면서 변형되면서 생기는 이 단백질 변성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마시는 거를 대체를 해줘야 된다. 근데 저는 과감히 추천드려요. 집에서 주스에 드셔라. 커피 끊고 싶으시면 밖에서 사 드시는 건 안 돼요, 대신. 그래서 채소 과일, 주스 갈아서 드시든 착즙해서 드시든 그렇게 대체하면 커피를 끊으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다른 차나 이런 거 찾지 마시고 그냥 물 드세요 하는 건 무책임한 얘기고요. 채소 과일 주스 신선한 살아있는 절대 당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당뇨 환자들조차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자연치유 사례들이 쌓여있는 게 진실이기 때문에 한 번은 해보시고 그렇게 커피를 살아있는 채소 과일 주스나 착즙으로, 즉 무첨가 주스죠, 대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제 영상을 보셨다면 참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 손에 아메리카노 한 잔이 들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온갖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드립커피는 괜찮나? 콜드블루 커피는 괜찮나? 그런데 일단은 하루 한 잔도 안 낸다라는 거는 한 잔도 몸에 좋지 않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 건강에 관심 있어서 이 영상도 보시는 거잖아요.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맞다 틀리다 이러한 여러 마케팅에 의해서 나온 정보들은 다 무시하시고 내가 한번 커피를 끊어보고 나서 내 몸이 달라진 거를 느끼면 그게 진실입니다. 어떠한 과학적 이론도 필요가 없어요. 내 몸이 달라져서 컨디션이 좋아졌다면 그렇게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